안녕하십니까. 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 APU의 양정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업 지배 구조 하에 감사위원회와 내부 감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기회를 주신 한국감사협회의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시청을 하고 계신 감사위원 및 관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기업 지배 구조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설명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IIA가 제창한 바 있는 삼선 모델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전의 삼선 모델과 현행의 삼선 모델,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국의 내부 감사 관련 요건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가 향후 어떠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칭한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설명되고 묘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바로 본인 대리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유자는 대리인을 통해 효율적인 재화 증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경영자를 통해 주가 상승, 그리고 배당이라는 경제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소유자와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이라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스캔들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경영 실패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 거버넌스 기관에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기업 내의 자정 메커니즘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 때로는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Y축을 보게 되면 외부 감시와 내부 감시로 나뉘어집니다. 즉, 모니터링의 수준이 국가 차원의 시행령이나 법령을 통해서 또는 모범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외부 감시에 해당합니다. 또 내부 감시, 내부적인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이는 기업 내의 내부 통제 활동, 리스크 관리 활동,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감사 관련 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업 내부의 모니터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 지배 구조 하에서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주권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자본 조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주주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구조가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편으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와 약간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주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종업원 출신의 경영자가 많이 등용되는 형태도 보여집니다. 아직 일본의 경우에는 회사 간의 상호 출자 관행도 많이 남아 있고요. 따라서 주주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경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에 중점을 두지만 일본과 독일은 기업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초점을 맞추는 그 관계성에 중점을 두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최근 중시되어지고 있는 ESG 경영을 보면 기업이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관련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 범위가 주주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넓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거버넌스랑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령과 그리고 그 법적 환경 하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업 지배 구조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기업 지배 구조는 내부 통제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의 핵심에는 이사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통제는 경영자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또 적절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지배 구조 하에 내부 통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지배 구조에는 세 가지 감사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먼저 회계법인 그리고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재무적 관점의 감사 있습니다. 외부 감사이고요. 두 번째로 감사위원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감사, 즉 경영 관점에서 특별히 의사회의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감사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통제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그리고 또 재무보고 내부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 그러한 관점에서의 내부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감사 기능이 각각의 장소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때 투명한 기업 경영을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의 설명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인 주주는 재산권을 집행과 집행된 결과의 확인이라는 두 가지 권한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대리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리인은 본인인 주주에게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상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요. 그 안에는 핵심적인 인물,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에 의해서 이사가 선임되어지고요. 외부 감사도 선임되어집니다. 외부 감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에 여러 활동의 결과인 재무제표를 감사하게 되고요. 이사회는 가장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업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사회 안에 있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그 이하의 최고 경영자. 이 관계가 견제와 그리고 또 상호 설명 책임을 다하는 관계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최고 경영자 이하에 있는 내부 감사, 그리고 전사 및 그룹사를 보게 되면은 경영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또 하게 되어지고 그 상황이 적절한지를 내부 감사를 통해서 점검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색깔을 칠해 놓은 내부 통제, 즉 기업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설명 책임이 존재하고요. 기업 외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설명 책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다음의 도식과 같습니다. 설명 책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각 현업 팀들을 보겠습니다. 팀 A, B, C, D, E가 있습니다. 각각의 팀들은 각각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또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그리고 또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각의 팀들은 상위 부서에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상위 부서의 기관들은 하위 부서의 기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서는 각각의 경영진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데요. 각각의 부서들은 각자의 설명 책임을 경영진에 대해서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들은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최고 경영자는 각각의 경영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또한 이사회에 대해서 보고를 실시하고,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감사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감사 기능입니다. 먼저 외부 감사입니다. 재무보고와 관련된 감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또 재무적인 면에서의 또 감사도 필요합니다. 이 내용들은 또 감사위원회는 주주들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업 내부에 위치한 내부 감사도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에게 내부 감사 내용을 보고하고, 그리고 모든 회사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부서에 대해서, 자회사에 대해서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면 보고와 지시, 감사와 지시라는 것들로 엮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최종적인 주주의 설명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설명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구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설명 책임을 다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이사회는 가장 기업의 말단에 있는 현업 차원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IA의 3선 모델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은 예전의 3차 방어선 모델입니다. 경영진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방어선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어선은 리스크 관련 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내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부 감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면서도 내부 감시기구, 이사회, 감사위원회, 즉 거버넌스 기관에 보고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코서와 더불어서 IIA가 정립한 방어선 모델입니다. 이것이 2020년에 들어와서 3선 모델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경영진을 중심으로 1선, 2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는 3선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경영진, 그리고 지배기구와 함께 협업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각 기능의 명칭을 방어선에서 선으로 변경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예전에는 리스크 대응이라는 수동적인 관점이었는데요. 현재는 거버넌스의 향상, 그리고 조직의 가치 창조에 공헌하는 능동적인 관점을 취한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변화와 함께 내부 감사에 대해서도 예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적발, 그리고 내부 통제 개선 지원 등의 역할이 기대되었는데요. 현재는 전략적 파트너, 그리고 신뢰받는 자문가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모델은 조직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제1라인과 제2라인이 동일하게 경영진의 지휘 명령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1선은 서비스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론트 오피스, 그리고 그 지원 기능인 백 오피스,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요. 제2선은 제1선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이 있다. 그리고 법규제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이나 윤리 경영 추진 등 광범위한 리스크 관리를 책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선이 전사적 리스크 관리, ERM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모델에서는 각 방어선의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보고와 제3방어선의 통치기관에 대한 보고라는 일방적인
보고 라인만이 제시되었지만 현재 개정된 모델에서는 이를 넘어서서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활발한 연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배기구에는 여러 기관이 포함되는데요. 이들과 각선 사이의 위임, 조정, 협업, 커뮤니케이션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는 구도를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사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의 단순한 방어 개념을 이제는 완전히 넘어섰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더 능동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한 역할 분담이 명확화되었는데요. 내부 감사인 제3선의 경우 제1선, 2선과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그리고 독립적인 보증 및 조언을 행하는 기구이며 그리고 제3선은 경영진의 지배하에 놓여 있지 않음을 아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내부감사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거버넌스 기관에 더욱더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거버넌스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더 강하게 결부되었고 내부감사는 거버넌스 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인 감사 보고를 행하며 또 직접적인 설명 책임이 요구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내부감사는 조직 내부에 위치하며 리스크 관리 전반 상황을 주시하면서 외부의 거버넌스 기관과 적절하게 연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국의 내부감사 관련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같은 모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Common Sense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라는 것이 2016년 제정되었고 2018년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는 상장 규정 303조를 통해서 내부감사 부서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기능의 성과를 감독할 것, 그리고 감사 기능이 없는 경우에 이사회의 그 설치를 촉구할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부감사인과 의견 교환을 할 것, 내부감사의 책임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모범 기준입니다. 제1장 이사회의 리더십과 기억의 목적, 제2장 책임 분담, 제3장 이사회의 구성, 승계, 평가, 제4장 감사, 리스크, 내부 통제, 제5장 보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내부 감사와 관련된 명시적 요건으로는 제4장에 감사, 리스크, 내부 통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외부 감사 및 내부 감사의 독립성과 유효성을 위한 방침을 이사회가 확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 기능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모범 기준을 통해 영국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독일의 감사회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미국과 같이 주주에 의해서 감사위원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의해서 감사위원이 선출되게 됩니다. 즉 출자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로서의 감사위원이 각각 동수가 선출되어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1인의 중립감사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조를 아주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감사의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이곳에 내부 통제 시스템,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무보고와 감사와 법령 준수, 그리고 내부 감사 시스템 등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입니다. 내용은 영국과 또 그리고 독일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감사 요건을 보게 되면 감사위원회 속성으로서 존재하는데요.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프로세스 및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감사 책임자 및 리스크 관리 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감사 보고서의 요약본을 정기적으로 입수하여 그 상황을 파악할 의무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감사와 관련해서 좀 더 진일보한 내용을 최근에 개정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감사 기능, 즉 감사위원회 감사, 외부 감사, 내부 감사의 실제적인 연계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제 정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감독할 때에 내부 감사 부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감사 부서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내부 감사 국제 기준상의 듀얼 리포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특색 있는 조항으로서 사회이사 및 사회감사의 지시를 받아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제공할 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회감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의 정보가 부족하여서 그 상황을 알기가 어려운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를 선임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위원이 언제든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청구 담당자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ESG 모범 기준이 있고요. 그 가운데 지배 구조에 관련한 부분이 여러 가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따라서 핵심 원칙의 공시가 필요합니다. 내부 감사와 관련해서는 내부 감사 부서의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되어져 있지 않는지를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내부 감사 기구는 감사위원회와 개별 감사위원을 지원하는 사내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각국의 내부 감사 요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범 기준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명시적 요건을 정리하면 관계자에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그리고 외부 감사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입니다. 요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내부 감사 부서가 없는 경우에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설치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내부 감사 부서의 성과 그리고 그 유효성을 감사위원회가 확인해야 된다.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내부 감사에 의해서는 적정한지, 인원은 적절히 배치되어져 있는지를 감사위원회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 감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져 있는지 내부 감사 보고서를 또 수령하여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내부감사위원회 감독 수단으로서 내부감사 부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내부감사 부서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가지 감사 기능, 감사위원회, 외부감사, 내부감사의 유기적 연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지배 구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설명 책임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IIA의 3선 모델의 개정 내용, 그리고 각국의 기업 지배 구조 모범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숙고해 보면 건전한 기업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의 접점이 되는 내부 감사 기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감사 활동 그리고 직무 수행 관행에 비춰볼 때 아직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 구조의 핵심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하에 연속적인 설명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보면 기업 조직 말단에서 발생한 문제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감사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문제의 발생은 중대한 문제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너무나도 감독 영역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인 일체화에 대해 진지하게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일상적인 내부감사 수행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한층 더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 토대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시규정에 따르면 내부감사 부서를 감사위원회 실질적인 보조 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기업의 내부 감사 부서는 경영자의 직속 기관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감사의 목적과 방향성이 감사위원회 미션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감사위원회와 내부 감사가 실질적으로 일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눈앞에 또 펼쳐진 현실입니다. 그럼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가지 예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부 감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내부 감사가 국제 기준을 잘 지키게 되면 내부 감사 수준도 올라가고, 그리고 국제 기준 자체가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도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라는 점을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감사 협력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효과적인 감사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준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최고 경영자에게 내부 감사를 보고하고 이어서 상근감사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내부 감사 책임자와 감사위원회가 함께 검토하여 감사 기능상으로는 감사위원회에게, 부서 운영상으로는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를 실시하는 듀얼 리포팅의 구조를 내부 감사 규정에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것이죠. 그 결과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부서는 결속이 보다 강력해지게 됩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경영자에게 내부감사부서의 충분한 인적 그리고 재무적 자원 제공을 요청할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사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이죠. 또한 한 가지, 우리나라의 상법을 보게 되면 감사위원회에 자회사의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자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아직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 감사위원과 내부감사인이 공동으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감사를 통해 해당 감사 대상 기업에는 이중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두 가지 관점에서 기업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감사 시에 감사위원과 내부감사인이 동석해서 감사위원은 경영진의 방침과 관리 전반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내부감사인은 이와 관련된 현업 차원의 구체적인 통제 절차와 감사 샘플 관련 증빙을 확인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식별된 사항에 대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각각의 감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연계 증진은 물론 양자의 감사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감사 성과를 활용할 경우 내부감사의 품질은 감사 성과를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내부감사의 수준이 높고 품질이 높다고 하면 감사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부감사부서와 감사위원회 연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관점에서 봐도 내부감사부서의 감사 품질 향상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빠르고 강력한 개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부감사의 품질 평가입니다. 내부감사 국제 기준은 5년에 한 번 외부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내부감사 부서장의 의지, 경영자의 승인,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많은 장벽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위원에게 내부감사의 성과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품질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영자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내부 감사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원인이 있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울러 이 평가 결과는 감사위원회가 거버넌스 향상 측면에서 내부 감사 기능에 충실을 조언하기 위해서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부서의 결속은 조직체의 특성, 각 기관 및 경영자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속적인 설명 책임이 요구되어지는 기업 지배 구조 하에서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감사위원으로서 또 내부 감사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등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